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작아지거나 거의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거나 비싼 시술부터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좋아진다는 것이 허리가 원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증은 줄었지만 디스크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디스크는 작아졌는데 통증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면 좋아지지만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허리는 기다려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치료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허리 질환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누가 기다려도 되고 누가 절대 기다리면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경과란 무엇일까요? 우선 병원에서 질환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두고 자연경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한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을 때 그 질환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경과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치료를 하지 말고 버티라는 뜻은 아닙니다. 약을 먹거나 생활을 조절하거나 필요한 운동과 재활을 하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지켜보는 것도 보존적 치료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몸은 손상이 생기면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손상된 조직을 정리하고 통증에 적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갑니다. 허리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허리를 삐끗했다면 대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거나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허리를 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급성 허리 통증의 상당수는 뼈가 부러졌거나 디스크가 심각하게 망가져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인대에 부담이 생기거나 관절 주변이 일시적으로 예민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통증은 대개 처음 며칠이 가장 심하고 이후 몇 주 동안 빠르게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급성요통 환자들은 첫 6주 동안 통증과 기능이 크게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좋아진다는 말과 다시는 아프지 않다는 말은 다릅니다.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가도 무리하거나 오래 앉아있거나 수면이나 스트레스 상태가 좋지 않으면 또 다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 통증은 재발이 흔합니다. 따라서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허리가 완전히 새 것처럼 복구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도 저절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허리 디스크는 한번 튀어나오면 평생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 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작아지거나 영상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디스크의 자연 흡수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바깥으로 크게 빠져나오면 우리 몸은 그 조직을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난 이물질처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으로 혈관과 면역세포들이 들어와 튀어나온 디스크 조직을 조금씩 분해하고 제거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디스크가 조금 볼록하게 나온 경우보다 오히려 크게 터져 나온 경우 또는 떨어져 나온 경우가 자연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최근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튀어나온 것보다 탈출형이나 분리형 디스크에서 자연적으로 디스크 크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MRI에서 그 디스크가 크게 튀어나왔다고 해서 그 사진 한 장만 보고 바로 수술해야 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신경 손상이 없다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디스크가 없어지면 흡수되면 통증도 사라질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디스크가 작아지면 통증도 바로 반드시 경감이 된다?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통증은 디스크의 크기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경 주변의 염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신경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허리 주변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또 수면이나 스트레스 상태는 어떤지, 또 통증을 두려워해서 움직임을 지나치게 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통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디스크가 크게 보이는데 별다른 통증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MRI는 심하지가 않은데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디스크가 줄어들기 전에 염증이 먼저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디스크 크기는 줄었지만 신경이 계속 예민하게 반응해서 통증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MRI 사진이 얼마나 심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의 통증과 신경 증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럼 비슷하게 척추관 협착증도 기다리면 좋아질까요? 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자연 경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될 수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관절이 커지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는 그런 퇴행성 변화입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젊었을 때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착증이 무조건 계속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MRI상 좁아진 공간은 그대로여도 염증이 줄고 주변 근육과 신경 기능이 적응하면서 걷는 거리가 늘어나거나 통증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은 몇 년 동안 거의 안 달라졌는데 증상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협착증에서는 구조가 원상복구되는 것과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협착증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증상을 조절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퇴행성 변화는 계속 진행할까? MRI에서 퇴행성 디스크란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달아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닳다가 결국 큰일 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척추의 퇴행은 갑자기 브레이크 없이 무너지는 그런 급격한 과정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의 수분이 줄고 관절과 인대가 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것처럼 척추에도 나이에 따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MRI에서 퇴행이 조금 진행됐다고 해서 통증도 그만큼 악화됐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허리 질환의 경과는 직선이 아니라 좋아졌다 나빠지고 다시 좋아지는 그런 파도와 같은 모양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MRI를 찍을 때는 조금 더 달았다는 말만 듣고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급성 허리 통증은 초기에 빠르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통증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만성 허리 통증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다쳤을 때의 조직 손상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통증이 생길까봐 지나치게 움직임을 피하거나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있거나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계속되거나 허리는 이미 망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움직임을 위험하게 받아들이면 신경계가 통증에 더 민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허리를 아프게 했던 조직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도 통증 경보가 계속 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에서는 통증 부위만 계속 치료하는 것보다 활동량을 회복하고 근력과 지구력을 높이고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급성요통은 처음 6주 동안 호전폭이 큰 반면에 이미 오랫된 지속된 만성요통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크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연 경과가 좋다는 말만 믿고 몇 달, 몇 년 동안 같은 상태로 버티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도 될까? 허리나 다리가 아프더라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걷거나 움직이는 능력이 회복되고 있으며 다리 힘과 감각에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통증 점수가 아닙니다. 오늘은 3점이었다가 내일은 또 5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몇 주 단위로 봤을 때 통증의 강도가 줄고 있는지, 진통제 사용량이 줄었는지, 걷는 거리와 수면이 좋아졌는지, 일상생활 범위가 넓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몇 주가 지나도 전혀 호전이 없거나 점점 생활 범위가 줄어들고 통증 때문에 잠을 자거나 걷는 것조차 어렵다면 처음 진단이 맞았는지, 다른 원인이 숨어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기다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는 경우입니다. 발목이나 발가락을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거나 걷다가 다리가 자꾸 꺾인다면 이거는 단순히 통증이 심한 것과는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또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또는 대소변을 조절하기 어렵거나 엉덩이나 회음부 주변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은 마비가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은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밖에도 큰 충격 이후 심한 통증이 생겼거나 발열과 오한이 동반되거나 암병증이 있는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와 함께 통증을 느끼거나 또 밤에도 계속 심해지는 통증이 있다면 골절이라든지 감염, 종양 같은 다른 원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연 경과가 좋다는 말은 이런 마비와 같은 위험 신호가 없다는 전제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허리 디스크는 실제로 저절로 작아질 수도 있고 급성요통도 대개 초기 몇 주 동안 빠르게 호전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수술하거나 비싼 시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아진다는 것은 척추가 젊었을 때 상태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행성 변화는 남아있을 수 있고 통증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는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내 MRI가 얼마나 심한가가 아니고 내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신경 손상을 의심할 만한 위험 신호가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허리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무조건 시간에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기다려도 되는 허리와 기다리면 안 되는 허리를 구분하는 것이 허리 질환의 자연 경과를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